특히 오늘도 아쉬운 마음으로 주식창을 보셨던 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17년에도 ICBM을 발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는 남북 경협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는 교류 분야입니다. 9,000원까지는 위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차트를 보고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수요일은 양 시장 모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다행히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애매한데도 수익 보는 투자자들은 초보는 넘어선 중수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기대와 달랐던 분들은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도 아쉬운 마음으로 주식창을 보셨던 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큰 흐름에 떠밀리듯이 종목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애매하거나 좋지 않을 땐 종목에 힘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의 특성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내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께 매일매일 시장 상황과 좋은 종목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구간도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드렸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차트인 DGB 금융주주였습니다. 이때쯤 드려서 좀 짧게 보신 분들은 10% 정도 수익을 내셨고 지금까지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은 17%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드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애매할 때도 종목에 힘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항상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영상을 매일매일 열심히 잘 보시는 분들은 왜 올랐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루 전 화요일에 제가 그 이유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지수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혼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슈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인플레이션발 악재는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물자 부족 문제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급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는 항상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3개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고 아직 시장 상황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비입니다. 조비는 비료 전문 메이커로서 280여 개 품목의 복합 비료를 생산하여 농협 및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측은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을 대체로 자제해왔었는데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언급한 내용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대시 정책으로 막혀있던 교류가 인도적 협력 사업부터 조금씩 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이라며 말했지만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인 날에 소형 SLBM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도 ICBM을 발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이 꼭 나쁜 소식으로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비는 비료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이유로 비료 수출을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비료 생산 기업들의 판매 시장 확대로 이어져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조비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7월 말과 8월 초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내려왔는데 9월 달과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보이면서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수요일에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기 이동평균선 60일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2달 만에 가장 많은 모습이 나왔고 앞으로 이슈가 나온다면 여기서 저항대를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비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를 살펴보면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도 7월달에 상장한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2,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라인으로 두면서 행보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비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18년부터 V자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도 밑꼬리로 10월선을 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V자 반등에서 현재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5월선을 다시 캔들 몸통으로 딛고 올려준다면 그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하TI입니다. 대하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는 남북 경협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는 교류 분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남북 경협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대하TI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 작년 코로나 이후로 크게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행보를 하며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준 차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6,000원 구간을 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하TI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박스권 행보가 보이는데 사실상 지금 이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그만큼 큰 이슈가 나와서 매물대 소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1년 넘게 이 구간을 행보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7,000원 구간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하시면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대하TI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18년도에 최고 12,800원을 기록한 후에 하락 추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60월선을 딛고 다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막 월봉상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5월선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2년 동안 행보했던 것을 끝내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에 올라갔던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000원까지는 위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말했다시피 7,000원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미사일을 쏘고 통신선을 끊고 건물도 폭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슈를 보며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가시되 돌발적인 변수로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차트를 보고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YG 관계사입니다. 음악, MD, 광고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도 관심 종목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징어 게임의 전세계적인 인기와 위드 코로나 시행 이슈 등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로 살펴보면 9,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달과 올해 1월달 그리고 7월 8월에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시장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 시장에 맞춰서 같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평선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8,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G 플러스 주봉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유를 보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8,000원대의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있고 짧게 보면 상승 삼각 패턴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고 5주선도 밑꼬리로 달고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면 더 강하게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월봉 차트입니다. 2020년 중반, 2004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며 급등했습니다. 현재 10월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에도 밑꼬리로 10월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 잡고 있고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시장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